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공갈 판매자. 이것들 잡아야 돼 진짜. 내가 지금 표정 관리 안 되는데 당하셨어요? 당했죠. 이거 어떻게 파냐면은 이 판매자께서 나 진짜 이거 흥분해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국내의 이커머스 시장의 중국 판매자가 어뷰징으로 활개를 친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요. 판매자 등록한 다음에 상품 올리고 팔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중국 판매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국내 중국 판매자 중에서도 또 어뷰징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뷰징하거나 못된 짓 하는 거에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지지 않은 제품을 파는 판매자. API 이제 다 연동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니까 상품을 올릴 때요,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클릭하면 대량으로 상품을 막 등록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한번 올리면 한 번에 뭐 30여 개 오픈마켓이 동시에 등록이 되는 이런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는데, 정작 등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올렸는데 최저가에 올렸다. 얘는요 상품 상단에 올라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인데 이 친구가 똑같은 우리 제품을 복붙해서 올렸는데 9,500원에 올렸어요. 그럼 얘는 아이템 위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제품인데 얘가 우리보다 500원 싸잖아요. 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품은 내가 파는데 얘가 상단에 올라와 있고 아이템 위너들은요 기존에 애들이 쌓아온 판매 리뷰를 싹 긁어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템 위너니까 상단에 올라가 있는데 리뷰도 붙어가지고 진짜 잘 파는 애로 착각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근데 알고 보니 유령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제품을 이 업자한테 납품한 적도 없고 도매로 사간 적도 없어요. 뭐 난징, 베이징 뭐 이런 쪽의 업자들인데 그 올려놓는 거예요. 그 시장 파괴하는 거예요. 제품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요렇게 그 상품 진열할 때 노출되는 효과를 노리는 그런, 자기가 제품을 가지지 않은 그런 판매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게 이제 큰 유형 하나. 두 번째 유형은요, 유령 업체인데 요거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가격을 후려칩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차량 유리막 코팅제를 파는 어떤 A 업체가 제보를 했는데 내게 제품이 원래는 19,790원에 올렸는데 어떤 업체가 9,870원 반값에 올렸더라. 그럼 사람들은 이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가 이상하다. 원래 쿠팡에 올리면 대충 매출이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10분의 1로 왜 떨어졌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어떤 반값 업체가 올라와 있어서 내 리뷰까지 긁고 갔어요. 아이템 위너라서. 그랬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판매자예요. 내가 준 적도 없고 수출한 적도 없어. 중국 사람인데. 근데 알고 보니 이 애들이, 소비자들 있죠? 배송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반값에 했잖아요. 배송 안 해주고 얘네들은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겁니다. 와, 잠깐만. 배송 주소를 써서 내가 가장 최신의, 가장 라이브한 이름, 핸드폰, 집 전화번호, 뭐 집 주소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예요. 와, 잠깐만. 와. 진짜 머리 완전 뺑하죠.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상품 랭킹을 올리는 수법인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이거 제재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업자들끼리 짬짬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요, 지식 쇼핑의 가격 비교에서 카탈로그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클릭하면은 여러 명 판매자가 쭉 나와 있고 거기에 최저가 판매자 하나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제일 위에 거 클릭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 실 판매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밑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유령 계정을 지네들끼리 짬짬이 치고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애들 가격을 막 올려놓고 얘 거는 최저가로 잡아서 얘한테 매출을 몰아주는 행위예요. 심지어 이런 애들은 유령 계정이니까 막 올려놓으면은 제품이 막 많아서 카탈로그 같은 걸로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이 알고리즘상 많은 판매자가 들어와 있다 하면은 인기 있는 제품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카탈로그가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럼 일단 여러 개가 묶여 있으면요, 상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네이버의 그 진열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수법을 이용해서 실제 가짜 계정으로 수십 개, 수백 개 막 지네들끼리 짬짬이 해요. 그 업자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가 10개 만들 테니까 친척 사돈의 8천 다 이용해서 만들어서 유령 계정 한 다음에 카탈로그 묶어서 상위 랭킹 되는 수법입니다. 요거 잡으려고 했는데 많이 못 잡았어요. 왜요? 왜냐면은 하나 조졌다 또 나와요. 어차피 그냥 얘네는 공장처럼 찍어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중국 판매자가 뭐 유령 계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다거나 이렇게 가짜 계정 수십 개 수백 개 만든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뭐 이런 업체들이 각각 이제 허들을 높이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중국 업체가 제품 등록했어? 직배송 안 돼. 무조건 쿠팡의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 그러니까 우리 물류창고 거치고 가. 이 방식이 제트배송이라고 하는 거랑 유사한데요. 이게 뭐냐면 로켓배송과 제트배송의 차이점은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로켓배송은 기본적으로 쿠팡에서 사입을 해줘요. 제품가의 한 70% 수준으로 해서 제품을 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물류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물건을 배송도 해주고, 그리고 제트배송은 사주진 않아요. 사주진 않은데 걔네의 물류 창고를 대신 이용할 수 있고 보관과 관리와 배송과 CS까지 해준다.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이랑 제트 배송을 통해서 자기네 이제 풀필먼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쿠팡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CGF라고 하는데, 중국 판매자 여기 거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품이 있는지 검수하겠어. 그래서 배송 체계를 조금 안전하게 도입한다 라고 해서 7월부터 전격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중국 판매자의 배송비가 쿠팡의 수수료, 해외 이동할 때 드는 현지 배송료, 그리고 항공 운임 키로당 얼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대략 1kg짜리 제품을 배송한다면은 대략 33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400원 정도의 배송비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 판매자 중에서 일부는 퇴출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는 이제 물갈이 한다. 왜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한다.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예 홍콩과 중국에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로 가입한다 차단해버렸어요. 유령 계정이나 이게 많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전격적으로 들어오지 마. 너네 없애도 돼. 이미 충분히 많아. 그래서 들어와서 판 흐리고 물 흐리지 마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유령 계정을 잡기 위한 조처로,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가 1,000원으로 해서 최저가로 해서 유인했는데 와보니까 이 기본가로 안 돼. 실제는 필수 구성품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가는 1,000원이지만 옵션 하려면 10,000원짜리 사야 돼. 저도 이거 당해봤어요. 저도 당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살려는 거 해가지고 낚여가지고 들어갔더니 그건 품절이야. 그러니까요. 그 딴 거 사야 돼. 그래서 다른 상품으로 기본가로 해서 유도한 뒤 품절 띄운 다음에 다른 상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어뷰징으로 걸리고요. 또 이제 세팅을 했는데 그 하나짜리를 기본가로 올린 다음에 들어오면은 묶음 배송밖에 안 돼. 즉 하나짜리 들어왔는데 3개, 4개 사야 돼요. 요런 애들 싹 다 잡는다. 그래서 11관과 같은 경우에는 FDS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프라우드 디텍티브 시스템인가? 한마디로 그 약간 사기 거래,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통 게임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아이템 매매할 때 내가 만약에 분명히 나는 한국 유저인데 중국에서 내 아이템 팔고 있다? 그러면 해킹 당해서 계정 털렸네. 이런 거 할 때 요때 이제 FDS 시스템을 씁니다. 근데 요거 도입해서 이상거래 감지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니터링 절차하고 물건 배송이나 이런 사후 모니터링 해서 이상한 놈들 잡아서 날린다. 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령 계정.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가장 큰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품을 반값에 올려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구매 결제가 끝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중국 판매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가 실제 사는데 그 집 주소, 핸드폰, 이름, 실명 들어가죠. 해외는 개인 고유 통관번호가 들어가요. 그거 나중에 그것만 써도 내 주소와 이것만 알아도 밀반입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가 남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후에 범죄로 악용된다면은 그런 밀반입이나
보이스피싱, 스팸 이런 걸로 악용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흥신소에 이 정보 팔려가지고 막 해서 뭐 범죄 막 진짜 이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아니면은 이게 너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 DB 자체는 2년, 3년 전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더 위험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공갈 판매자, 이것들 잡아야 돼 진짜. 내가 지금 표정 관리 안 되는데 당하셨어요? 당했죠. 이거 어떻게 파냐면은 이 판매자께서 나 진짜 이거 흥분해서, 이 판매자가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스토어 있죠? 자기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 제품이 10,000원에 파는데 쿠팡에서는 최저가로 만약에 뭐 9,000원에 올라와 있다 하면은 지는 예를 들어 9,500원 정도에 올려요. 그럼 쿠팡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써가지고 제품 사잖아요. 근데 리뷰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샀는데 로켓 배송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지는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주문이 오잖아요. 그럼 쿠팡 로켓으로 해서 배송지를 그 사람으로 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공갈 판매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꽁으로 수수료 먹는 게임 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까 뭐 창고비, 뭐 제품 사입비 이런 거 하나도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서 대리 배송해서 중간에 수수료를 떼먹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로켓 배송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거의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스마트 스토어에 연락 안 하고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뭐라 해요. 그래서 어디서 샀냐? 야, 나 쿠팡 로켓으로 왔는데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멘탈 나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스마트 스토어에 산 이 판매자가 대리 배송을 한 셈인데 이게 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위너도 사실 문제예요. 왜냐면은 쿠팡에서 저도 광고를 해보면은요, 아이템 위너만 광고가 돼요. 쿠팡 광고 집행할 때 아이템 위너가 돼야 된다는 건 내가 무조건 내 제품을 최저가에 올려놔야 광고를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이런 중고 판매자가 유령 계정으로 해서 가격을 낮춰서 걔네가 최저가가 되면은 일단 첫 번째 광고를 못 해요. 두 번째 아이템 위너 자리를 뺏기게 되니까 내 리뷰 긁어갑니다. 그러면서 상단에 노출돼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멘탈 나가는 거고, 리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수법으로 당한 어떤 업체를 봤는데 어떤 추루 업체예요. 최근 리뷰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위너가 되면서 기존에 좋은 리뷰를 빼가서 얹히다 보니까 최근 리뷰는 개판인데 리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리뷰 빼가기 수법.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쿠팡, 네이버가 필터링을 강도 높게 해야 합니다. 필터링 해야, 특히 아까 같이 중국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건 정말 범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잘한 거는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 쿠팡 거 반드시 이용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검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한편으로는 쿠팡 입장에서도 지 스스로도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지네 물류 통과하면은 수수료 수익이 더 증가하니까. 그냥 두 마리의 그쵸, 일석이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신뢰 회복이 굉장히 이슈인데 그간 이런 유령 계정으로 인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묶음으로 해서 막 이렇게 놓는 행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얘네들은 뭐 1번부터 80번까지의 제품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 그러면 1번만 진짜고 나머지 79개는 가짜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1위를 먹고 있으니까 선량하게 잘 파는 애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강도 높게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해자는 소비자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소주는 되고 맥걸리는 왜 안 돼? 라는 주제로 다뤄볼 건데요.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가 대박 인기를 끌었는데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나도 전통주인데 우리는 왜 안 돼? 하는 업체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